원래 내가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이제 써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간도와 독도 내용이 엄청 길어서 이게 내가 쓰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 멘토멘티 하느라고 썼던 그 자료 보면서 얘기해 줄게. 일단 간도에 대해서 청과 대한제국 입장이 각각 달랐어. 청은 백두산 정계문비에 새겨진 토문강은 두만강이기 때문에 간도는 청의 땅이라고 주장을 했고, 대한제국은 토문강은 숭화강의 하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도는 대한제국의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대한제국이라기보단 솔직히 조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 그런데 일산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뺏어가면서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버려. 그래서 간도를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준 건데, 그건 솔직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에겐 유리하지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조약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 어쨌든 결국엔 철도 부설권이랑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인 간도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지.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이후로 현재 동북공정까지 추진해가지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잖아. 그 시초가 바로 간도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간도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고 간도 협약에 의해서 거의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뺏겼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 여전히 논쟁이 굉장히 일본과 많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일본과 이 독도 문제로 사이가 안 좋잖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약 5가지 정도의 주장을 이제 내세웠다고 하는데 5가지보다 훨씬 많거든 원래. 근데 우리가 프린트에서는 5가지 정도만 나와서 5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일본이 주장했어. 그에 비해 우린 반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은주시청 합기에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17세기 안용복이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받았어. 도의 금지령까지 그때 당시에 내려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1877년 태정관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자국은 일본의 태정관이야. 일본의 태정관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걸 내렸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가지 말라라는 지령문까지 내렸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 두 번째는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을 했어. 그리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우리나라 국권의 침탈 과정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적 효력이 없지. 왜냐하면 1905년 때쯤이면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맺게 돼. 이때 외교권을 우리가 박탈당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식민지화가 되어 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1904년에는 우리가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군사상 필요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게 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편입시켜버린 게 그때부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을사늑약이 국제법상으로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또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식민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돼.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영토를 전부 반환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조약에서 독도가 쓰여 있지 않아. 근데 울릉도는 써 있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서 그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조약문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아도 독도는 대한민국에 반환된 영토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섬이 정말 조그만한 섬이 엄청나게 많아. 그 많은 섬들을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고 울릉도를 대신 기재함으로써 독도 또한 반환돼야 될 영토로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일일이 이렇게 쓰기에는 엄청나게 섬이 많으니까 독도까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박 내용이야.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즉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이후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강점한 영토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승만 라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독도는 당연히 되돌려받아야 할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이승만 라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불법 점거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우리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살고 있었고, 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전부 반환하는 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반환했어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영토 하고 재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정 그렇게 독도 문제가 우리 사이를 막고 그러면 그냥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라는 게 이제 일본의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반박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으로 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한 설명이었어. 독도와 간도가 한 페이지를 전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설명이 길어. 그렇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 우리가 수행으로도 볼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고 꼭 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독도는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거야.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영토 침탈 행위이자 한국 영토의 침탈의 서막이었어. 그때 얘기했잖아. 1904년에 우리가 한일 의정서 맺으면서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독도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야. 침탈의 서막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영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인 거지. 그리고 사실이고 우린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간도와 독도에 대한 나의 설명이었어. 간도와 독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꼭 이거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못 듣겠지만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간도와 독도는 꼭 중요하고, 우리가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도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이기도 하니까 꼭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독도 간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의병 쪽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서는 의병 쪽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